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 뉴스입니다. 네. 조회수가 한 2개 이상 되는 것부터 볼게요. 구글, 페이스북 돈 번 나라에 세금도 제대로 냅시다. 세계적인 IT 기업의 조세 회피 논란은요, 한국에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입니다. 한 예로 구글 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2,20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공시했지만 국내에서 앱스토어로 올린 매출이 5조 원을 넘을 걸로 추정되는데요. 지난해 구글 코리아가 한국 정부에 낸 법인세는 97억이었습니다. 이 밖에 페이스북 코리아는 35억 원,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는 22억 원 등 대부분의 미국 IT 기업들은 100억 원 미만의 세금을 냈죠. 한국에 본사를 두지 않거나 서버 제조 시설이 없다는 이유에서 최소한의 법인세만 납부한 건데요. G7의 합의가 적용될 경우 이들 기업의 세금은 수천억 원대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일단 한국의 법인세율은 최고 27.5% 수준이고 최저도 17%라 G7이 합의한 15%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정부 차원의 법인세율 조정은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세수가 늘 가능성이 있죠. 다만 한국 기업이 이번 합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 중 낮은 세율의 국가에 법인을 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익률이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초과분의 20%를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하는 합의안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한국 글로벌 기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이 85%였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12%였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5.2%죠. SK하이닉스도 지난해 영업이익률 15.71%를 기록했습니다. G7의 합의안에 기초하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국내 IT 기업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난 1분기 기준 네이버의 영업이익률은 19.2%, 카카오는 12.5%였습니다. 정부한테는 좋은 건데 이제 개별 기업한테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을 수 있네요. 네. 네이버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네요. 19.2%. 한국의 워렌 버핏, 강방천, 삼성전자 대신 카카오, 현대모비스 조회수 3건인데요. 고객이 떠나지 못하는 기업은 사업 모델을 마음껏 해볼 수 있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춰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전이 좋죠. 또 현대모비스는 고객이 누적된다는 점에서 좋은 기업으로 꼽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를 비교해서 얘기해 볼게요. 예컨대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1000만 대를 팔았다가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500만 대밖에 팔지 못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경영 성과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1000만 고객과 올해 500만 고객을 모두 더한 1500만 고객을 대상으로 부품을 팔게 됩니다. 부품은 소모품이나 현대차를 산 고객 모두가 누적되는 셈인 거죠. 현대자동차는 차를 팔아야만 실적이 좋아지는 거지만 현대모비스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처럼 현대모비스는 누적 수요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유망한 기업으로 꼽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IoT나 자율주행과 관련한 국내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앞으로 데이터 싸움이 시장을 좌우할 텐데요. 일단 한국은 데이터의 양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명분의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면 미국, 영어권과 중국은 수십억 명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데이터의 양도 적지만 규제도 심하는 것입니다. 국내 유망 기업들을 성장시켜 시장에서 부상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불리한 데이터 양과 규제까지 더해지니 참 갑갑한 현실입니다. 다만 하드웨어를 만드는 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한국은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기에너지가 구동에너지로 작동하려면 전자적 장치가 필요한데 특히 LG전자가 이것을 개발해내는 강한 DNA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이버에서 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네요. 직원들이 좀 다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좀 잘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요.
뭐 카카오도 비슷한 사건들이 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직원들의 그런 부분도 잘 신경 써주면 ESG 관련해서도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래프톤이 이제 상장한다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크래프톤은 이제 게임계에서 굉장한 혁신적인 회사죠. 네, 시티뱅크가 뭐 희망퇴직을 많이 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희망퇴직을 하면은 6개월, 60개월치 급여에 또 알파를 지급한다고 하네요. 신세계 네이버, 이마트와 네이버가 손잡고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인수하게 되면은 사실은 공정위의 승인까지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 이커머스 업계에서 거의 5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일 텐데 한번 내용을 볼게요. 굳이 하지 않아도 여기 보면 네이버 쇼핑이 28%를 가지고 있었고 이베이 코리아가 18% 가지고 있었고 쓱닷컴이 3.9%에서 총 50%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쿠팡이 한 24% 가지고 있고 11번가가 10%, 롯데온이 7.6%, 카카오가 4.6%입니다. 네. 이러면은 가점이긴 한데 뭐 사실은 유통이 이커머스만 볼 수는 없죠. 슈퍼도 유통이잖아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사는 것들도 또 그런 거에다 다 더하면 또 50%보다는 떨어지긴 하니까요. 연봉 11년 모으면 도쿄 집을 산답니다. 근데요, 한국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평균 연간 수입이요, 18배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뉴욕이 5.9배 정도 되고요. 런던이 8.6배, 싱가포르 4.7배입니다. 정말 서울도 꽤 높은 편입니다. 네. 티몬이요, 피키캐스트를 인수했다고 하는데요. 좀 주목할 점은요, 피키캐스트를 인수한 이유입니다. 여기 피키캐스트의 창업자가 티몬의 공동대표로 또 가게 됐어요. 이게 서비스를 인수한 건지 인력을 인수한 건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다고 해요. 인력을 인수하기 위해서 회사를 인수하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을 인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개발자들 인력을 인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개발자 출신 장 대표는요, 2013년 컨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피키캐스트를 만들었어요. 개성 있는 모바일 컨텐츠로 당시 앱 다운로드 횟수가 1000만 건을 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죠. 이를 바탕삼아 피키캐스트는 최근 라이브 커머스로 사업 모델을 바꿨는데요. 라이브 방송 피키 라이브를 운영하고 방송을 진행하는 크리에이터에게 단순 후원을 넘어 투자하는 크라우딩 펀드도 도입했죠. 예, 도입했다고 아니고 도입한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 CJ 신세계 CBC가 동시 주목하는 게 쿠켓이라는 회사인데요. 320억 투자 유치했다고 합니다. 쿠켓은 뭐 저기 유튜브에 치면 좀 나오는데요. 국내 최대 음식 커뮤니티 오늘은 뭐 먹지와 글로벌 레시피 동영상 채널 쿠켓, 간편식 HMR 전문 푸드몰 쿠켓 마켓을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지난해 매출이 3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가파른 성장을 계속하며 식품업계 세대 교체 기수이자 넥스트 유니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400만 명에 달하는 국내외 구독자를 확보한 70여 개의 푸드 컨텐츠 채널과 밀레니얼 Z세대의 강력한 팬덤, 다이렉트 투 컨주머, 푸드몰 쿠켓마켓 시너지에 기반한 탄탄한 컨텐츠 커머스가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이번에는요, 투자가 LB 인베스트먼트 투자로 타임 와이즈 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 파트너스, TS 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 벤처 투자, 아주 아이비 투자, 토니 인베스트먼트, KT 인베스트먼트, 시그나이트 파트너스 등 총 9개사가 투자에 참여했고요. 국내 유통강자인 CJ그룹과 신세계그룹의 계열인 기업형 벤처캐피탈 CBC 타임와이즈 인베스트먼트와 시그나이 파트너스가 함께 참여한 점이 특징입니다. 푸드컴퍼니 쿠켓이 320억 규모의 시리즈 D 투자를 유치했다고
16일 밝혔고요. 시리즈 A에서는 11억 원, B에서는 50억 원, C에서는 105억 원을 투자받아 누적 투자 금액은 490억 원에 달합니다. 네, 굉장하네요. 기업 가치는 얼마였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